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데 지나서 내려가는 길인 건 아는데 이제 현재 근처에 인구 밀집 지역이 없어요. 혼자 하실 거죠? 네, 혼자. 출장을 다니실 건가요? 아니요, 출장은 안 나. 주차가 가능한 데인가요, 네, 여기가? 도로변 앞에 매장 앞에 주차는 가능해요. 이쪽 길에? 네, 네. 아, 도로변에 뭐 네, 여기 간이 주차랄까? 네, 딱히 단속은 크게 안 하는. 네, 네. 단속을 지하철이 어디 있죠? 저는 가천대역에 네, 가천대 예, 가천대역 지하철 가천대나 여기 태평역. 700m네. 네. 컴퓨터를 들고 움직이기에는 힘든 거리예요. 네, 네. 전체 컴퓨터 가게가 어디 있죠? 근처에 100m 이내에 한 대 있고요. 너무 가까운데? 네? 네.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랬죠? 네, 많이. 지금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고 계시죠? 세전으로 실제 내 통장에 박히는 게 필요하죠. 470에서 80 정도. 470에서 네. 48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너스하고 팽달하고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그냥 회사 다니세요. 지금 혹시 사표를 네. 돌릴 수가 있다면은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네. 서울 경기에서 네. 세금 빼고 한 달에 470, 480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네네. 흔히 말하는 연봉 기준으로는 8천만 원이거든요. 다녀야죠. 저희가 원래는 한 45쯤 이 개인 사업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상 물론 이거보다는 적게 벌 거라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고 이거보다 적게 벌 걸 알면서 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돈을 쫓지 말고 지금까지 계속 돈을 쫓으면 좀 살긴 했는데 그런 보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맞벌이 하면서 제가 좀 컴퓨터 네. 수리하고 컴퓨터 판매하는 게 정말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제가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하고 늘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꿈꿔놓은 컴퓨터 가게를 꿈을 꾸면서까지 할 직업은 정말 아니거든요. 세상에 더 네. 멋있고 더 재미있고 니는 그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겠냐 싶지만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재밌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달에 470만 원, 480만 원의 수입을 벌이고 돈이 더 작게 벌릴 거를 알면서 이거를 시작한다는 게 시간만 지나면은 벌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업 제가 직접 책임을 지고 모든 일에 제가 책임지고요. 자, 제가 네. 우리 가게에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 정말 많이 있는데 사업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네.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 네. 본인은 사업가가 아니고요. 네네. 저 손님이 내한테 얼마를 벌어줄지 그거를 계산하는 장사꾼이 네, 네. 되는 거예요. 사업 아니에요. 장사예요. 장사. 네.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술자리나 사모님한테나 네. 그다음에 하물며 이제 애기한테라도 네, 네. 이야기를 할 때 아빠 사업 시작한다가 아니고 아빠 회사 때려치우고 나 이제 장사꾼이 될 거야. 네. 저는 지금도 제 채널에서도 그러고 네.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딸한테도 그래. 아빠는 장사꾼이지 사업이 아니라고. 대전에서 10평짜리 월세 50만 원짜리 가게에서부터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뭐 부모님한테 막 수억을 받아가지고 큰 장사부터 시작했으면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네. 사업과 장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쉽게 생각해 예를 일례로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총수가 현장이 없지만 그 회사는 돌아가고 있죠. 네. 왜 잘 돌아가고 있죠? 매뉴얼화가 돼 있고 나를 대신할 네. 임원들이 있는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임원들 네.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그 가게를 떠나서 그 매장을 떠나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직원과 오랫동안 축적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가게가 잘 돌아가고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업체를 놔주고 또 다른 사업체를 건드려 볼 수 있죠. 그게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죠. 하루 10시간 동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가게 그건 장사. 네. 나도 장사. 나도 며칠씩 가게를 비우지 못하죠. 네.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서 그냥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저도 제 딸한테 아빠 이제 회사 그만두고 장사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 그런 그렇게 마음을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차부터 바꾸고 뭐 네. 야 뭐 인테리어비 1,000만 원이야 뭐 장난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이라면은 좋습니다. 여기 이 칸인가요? 네, 거기 칸입니다. 전면이 몇 미터죠? 3m 조금 안 됩니다. 3m 7점 8평 정도 되거든요. 너무 작은데요? 3미터라면은 좀 처음을 좀 이 간판은 해결이 됐나요?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은 없고, 없나요?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금은방 사장님 여기. 월세가 얼마죠? 60. 네. 관리비는 2만 원. 아, 60만 원. 화장실은 이 안에 네, 있고. 그 안에.
8평이면 정말 작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10평에서 시작을 했지만 8평이면 진짜 작고, 자, 이거는 장사를 할 때 보통은 여기를 4차선으로 잡아요. 네네. 2차선이잖아. 왕복을 말하는 건데,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4차선이 절묘하게 딱 좋거든요. 요런 주차들을 좀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사진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비어 있어요. 정말 장사를 시작하시면은 지금 벌고 있는 금액의 50%도 못 벌 가능성이. 네, 각오하고 한 겁니다. 네. 좀 이미 저 혼자 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 부모님, 사람 다 합의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라 최소한 6개월은 그냥 월세만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컴퓨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알죠? 네. 이게 앞으로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컴퓨터 가게 차리면은 내가 경쟁자가 생겨서 그럴까 싶어서 성남에서 오신 분한테 그럴 리도 없고, 바로 옆에 한다고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경쟁자 생기는 걸 꺼려해서 말리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튜브 채널 해라고 독려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내 조회수 줄어들까봐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컴퓨터 한 대 팔으면 마진이 얼마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5%에서 10% 정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팔면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 그런데 그렇게 팔아가지고 하려면은 한 달에 10대, 20대, 30대를, 지금 그런 계산이라면 30대를 팔아야 가게 다 빼고 200만 원이 남거든요. 네네. 30대 팔려면 하루에 한 대씩 팔아야 돼요. 네.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팔 컴퓨터가 없어요.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략이라면 예, 좋습니다. 전략을 말해주세요. 일단은 그 내장 그래픽으로 하는 이제 사무용, 그리고 이제 게임용,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비속어지만 존버용 이렇게 해가지고 2600X에 1030 정도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픽 안정화가 되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세 가지 안으로 이렇게 좀 짜서 그 네이버 쪽에다가 이제 온라인 해서 그 부품류는 좀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서. 부품 어디서 떼와서 건데 그 온라인으로 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매입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마켓 지금 뭐 이런데 G마켓에서 사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팔아요? 가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영상 같은 거 직접 도매로 떼오는 거, 아니면 G마켓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일조 조금 뭐 마진이라도 붙여서. G마켓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사가 이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정말 옷이라든가 있잖아. 네. 음식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특성이 좀 있잖아요. 네. 디자인이 다르고 하니까 먹히지만, 전자제품 컴퓨터 필터는, 야, 너가 다 나와서 컴퓨터 부품 살 때 어떻게 사냐? 최저가 나래비로 사요. 네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최저가에 랭킹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온라인 판매는 응. 일단은 쪽에 뭐 그냥 차선책 그걸 주로 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G마켓 이런 그런 데서 사가지고 택배비에다가 조금의 이제 많이 붙여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나갈 거고요. 이 동네에서 계속 사셨나요? 이 동네는 아니고 성남시에서 제가 지금 걸어서 20분 거리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도 없는 상태고, 학교도 도움은 안 돼요. 일단 요즘은 그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니까 어려운 시기 시작은 안 했죠. 아기가 6살, 5, 6입니다. 딸도 있나요? 네, 딸 아들이. 그냥 회사를 다니시죠. 진심으로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회사 생활이 너무 내랑 안 맞아서 나오시는 그런 분. 그런 좀 염증도 많이 느끼고요. 사실 뭐 그냥 가만히 근데 앉아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 돈을 떠나서 있잖아요. 일요일날 장사를 하실 건가요? 안 합니다. 안 할, 되게 잘 생각하셨어요. 네네. 차라리. 저는 처음에 이제 일요일 하면서 나도 되게 좀 후회스러운 일이긴 한데, 네. 초창기 한 10년을 일요일 장사를 했거든. 네네. 예, 그거는 잘하셨어요. 리프레시가 필요하니까 일요일은 확실히 쉬면서 애기들하고 놀아주도록 하세요. 그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실 거죠? 10시부터 7시 하고요. 10시부터 토요일은- 7시. 네,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 이렇게 내가 하는 시간은 벤치마킹을 좀. 근데 이 10시는 제가 지금 애들 등원 도와줘야 돼서. 그때 그런 이야기 네. 된 것 같긴 해요. 네, 등원하고 하면 10시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가게 10시에 문을 열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 10시에 문을 놓으면은 내가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10시에 열어도 컴퓨터 가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컴퓨터 가게 이름은 뭘로 정했죠? 소나무 컴퓨터입니다. 소나무 컴퓨터. 소나무 컴퓨터. 컴퓨터 이름, 가게는 이름은 좋다. 소나무 컴퓨터. 네. 이게 제가 16년 전에 컴퓨터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을 알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 물론
자, 이점은 있습니다. 성남에서 하는 게 어떤 네. 이점이 있긴 있는데 최고 큰 이점은 뭐게요? 용산에서 멀다는 거. 용산까지 가긴 그런데 집 앞에 컴퓨터 가게가 생겼으니까 해보자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성남에서 용산까지 컴퓨터를 하러 오는 건 되게 힘든 길이죠.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으니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이왕 장사를 시작하기로 하신 상황이니까. 사실 뭐 장사꾼한테 장사를 시작하면서 전략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 사실 웃겨요. 그냥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거지. 옛날 편의점들 오픈할 때 맨날 이번 편의점에 뭐 입지적인 전략 하는데 없어요. 사실 편의점이나 컴퓨터 가게가 해놓고 뭐 손님들 쫓아다니면서 끌어모을 수 있거나 뭐 차렸다고 해서 뭐 지역 신문에 나가지고 컴퓨터 가게가 차렸으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사실은 손님이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처럼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막 자석을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6살, 7살 딸이 동생인가요? 딸이 누나입니다. 누나예요? 네, 누나. 제가 딸이 있는 집에 좀 약해요. 키워보면 알겠지만 딸하고 아들은 조금 다르죠. 네. 딸은 좀 애틋한 부분이 있죠. 그냥 문 열고 열심히 기다리는 거. 사실은 그게 네네. 최고의 그거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은 안 해서 매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요. 매장 내부 사진 한번 보고. 지난주에 아버지랑 페인트 칠해가지고 안에는 좀 그렇지. 인테리어 페인트 좀 직접 하셨네. 네, 잘하셨네. 아버지랑 뭐, 특별한 뭐 페인트 칠이야 그냥 하면 인테리어에 되니까. 최소한 네. 저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구나. 좋습니다. 요 안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그 스페이스월 설치해서 전망은 좋네. 시원하니 좋네. 네. 그래서 전망만 좋지 않게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옛날에 어쩔 수 없이 대전에서 있을 때 그렇게 했지만 네. G마켓에서 사서 G마켓으로 파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어디 용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증금도 없이 물건을 받기가 힘들 거고 용산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이점을 그걸 강점으로 해가지고 상암동에 있을 때 내 가게가 14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 보면서 지금 많이 상암동 레이아웃을 준비하고 테이블도 그런 식으로 꾸미려고요. 레이아웃 도면이 있나요? 어떻게 할 건지? 도면은 없고요. 제가 그냥 그려가지고 3m 좀 안 되게 이렇게가 2,000. 상담 테이블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상담 테이블이요? 상담 테이블은 여기다 돌려. 여기는 딱 오픈돼서 아니요,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월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 이 줄은 뭐죠? 여기는 이 수리대랑 앵글 놔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뭐 입구 출고용으로. 그러니까 이 말인 건가? 여기가 입구면은 네. 여기가 문이고 네. AS 테이블이 들어가는 네, 거고 맞아요. 여기다가 상담. 네, 상담 테이블 하면서 제 사무. 그다음 여기는 다 스페이스로 비워놓은 거네. 예. 잘했습니다. 중간에 가구 같은 거 놓지 말고 안 놀리죠. 비워놓도록 하세요. 굉장히 가게가 좁아 보일 거예요. 네. 여기는 공간이 아깝더라도 그냥 다 비워둘. 비워놓도록 하세요. 그래야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네. 굉장히 넓어지. 그리고 작업을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작업을 하는 순간에도 내 등을 손님들이 보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그렇게 손님이 많은 거는 아닐 네, 네. 거니까 주 작업은 여기서 하도록 하세요. 네, 네. 왠지 알죠? 뭔가 보여주. 그렇지. 네. 생을 지나가면서 항상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네. 여기는 상담할 때만 앉는 자리고 네. 여기 앉아 있을 일 없잖아. 네. 항상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요렇게 될 거거든. 네. 거울은 어디 들어가죠? 거울은 여기에다 돌려. 그렇지. 여기다 이쪽에 달도록 하세요. 네. 사람들이 보일 거니까 거울을 달도록 하고 전체를 스페이스볼로 다 바를 거죠? 이쪽도 여기, 다. 예, 상단 부분 빼고 요 정도. 그렇지. 우리 높이로 네, 저 지금 높이로 아까 해가지고 높이 봤어요. 그러니까 책상이 72cm니까 그거 한 15cm 높아도 될 거예요. 한 90cm 정도 해갖고 전체를 스페이스 한 장으로 다 바르고 끝까지 다 바르고 이쪽도 스페이스볼을 다 발라야지. 앵글인가? 여기는 그 세면대 놓는 곳이 있어요. 이 뒤편은 그냥 약간 좀 창고 뭐 보관하는. 그럼 앵글을 쌓아야지. 네네, 앵글. 무조건 여기 테이블, 앵글 이렇게 구성을. 앵글을 쌓아서 여기서 케이스하고 케이스를 일단 DP 케이스도 네. 최소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한 줄 정도는 쌓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앵글이 2개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 구나. 니은자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해보자. 가천대 니치고 네. 3.5m 전방이고 네. 주변에 한 2개 정도 기존 매장 경쟁점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 네, 네. 예, 기존 매장이 있을 거고 네. 주변에 아파트가 없다, 네, 그죠? 아파트는 주변이 아파트는 없지만 단독 주택가여가지고 찾아오시는. 여기에 이제 거주 인원은 있고요. 유동 인구가 그래도 이쪽이 좀 많은 상권이라고 또 소개를 출장은 받아서. 없이. 네, 출장은 없고 오케이. 온라인 홍보하면서 뭔가 발로 뛰어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는 온라인 상당히 제한적일 것 홍보라는 걸 같아요. 네이버로 하겠다. 네, 네이버 지금 이제 네이버. 요즘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오신 분이 수익이 작을 것도 예상하고 있다. 네. 그리고 6개월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아주 원론적인,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의 장사의 원칙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원래 하시던 업이 어떤 업이죠? 아, 지금 회사는 바이오 재무 바이오 재무. 장사를 해보신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15년 하셨나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이 바이오 회사가 제가 들으면 이름을 아는 그런 정도 회사인가?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의 네, 네. 재무팀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만일 단계는 지났네, 그죠? 네, 지났습니다. 종교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야,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교회 따라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뭐 종교를 딱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네.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집 주변이 없으니까 보통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착하게 살아라는 그 이야기는 도움이 되니까 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네. 장사의 기본 원칙도 그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깔고 이야기합니다. 네.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볼 거니까 10시하고 7시라는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네. 철저하게. 물론 뭐 1, 20분이야 변동이 생기겠지만 뭐 턱 하면 일찍 맞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쉰다는 거 이것도 꼭 지켜주세요. 이거는 제가 못했던 건데 꼭 지키고 이때 가족들하고 네. 꼭 지내주세요. 아, 네. 예. 일부 사람들이 저보고 놀래요. 사실 바쁘지, 너가 사장님 거지. 뭐 이거 저거 바쁜데도 일요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요리 영상 찍고 저번 주 토요일 거 업로드 예약 걸어놓고 나가서 놀다 오거든요. 네. 가족들하고 정말 잘 지내야 돼요. 특히 네. 애기들하고 네. 꼭 잘 지내주세요. 네. 이게 장사에도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안 하는 거. 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네.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되거든. 거짓말 하는 거. 네. 엉뚱한 부품을 알고도 넣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중고품을 막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매장에 네. 친구, 가족은 절대 오면 안 되는 네. 거. 물론 이제 애기들이 아빠 가게 본다고 오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사모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도와준 아버님이라든가 네. 특히 친구들, 네. 직장 동료들이 가게 차렸다고 찾아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일러뒀습니다. 네, 절대 안 되고 말라고. 심한 경우에 가게 생겼다고 네. 가게 문 닫고 소주 마시는 아. 데도 봤어요. 근데 대전에 있을 때 내가 보고 기겁을 했는데 그리고 갈 때마다 네. 사장님이 특정 손님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옛날 PC방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컴퓨터 가게 할 때도 물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개별적인 손님들하고 친한 거는 좋아요. 그거를 다른 손님들한테 네. 들키면 안 돼요. 손님들하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라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되게 친한 손님들이 많았어요. 친한 손님들이 많고 하지만 절대 그 손님들하고 가게 밖에서 따로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술을 마신다 밥을 먹는다는 거 일절 가게 외적에서 손님들하고 관계를 쌓기 시작하면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다섯 번째,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모든 사람이 내 손님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고객은 왕이다 하면서 모든 손님을 왕처럼 대해라 뭐 했지만 이제는 알겠지만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재고를 좀 가지고 다니세요. 상시 재고를 얼마 정도 가지고 다니려고 생각해요? 3-4대 정도, 안전재고로 한 3대 정도는. 근데 완전 재고로 세대지만 손님들은 그 안에서 원하는 보드나 그 안에서 원하는 케이스나 파워가 다 다르니까 세대의 재고를 갖고 있으려면 최소한 12대 정도의 재고는 갖고 있어야 손님이 말하는 세대의 재고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5603개를 갖다 놓고 야, 나 이제 세대 재고 준비했다 하지만 손님들은 5600을 네. 원하는 게 아니고 11400을 원하는 다른 걸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케이스도 나는 뭐 어떤 블랙으로 3개를 갖다 놨는데 난 이게 아니냐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상시 재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특히 케이스하고 파워 동네 장사에서는 케이스의 모양을 되게 따지실 수도 있어요. 첫 컴퓨터를 파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다나와 가게 맞춰 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신입 사장님이 그 가게에 팔 수가 없잖아요. 네. 다나와에서 사와서 다나와 팔아야 되잖아. 네. 그지? 근데 손님들이 대부분은 카드로 한다고. 네. 카드 수수료가 1.5% 나갈 거예요. 네. 이게 참 힘든 구조예요, 컴퓨터가. 음식처럼 4,000원의 재료를 가지고 10,000원에 팔고 나의 인건비 6,000원을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팔아도 내 인건비로 4-5만 원 정도밖에 인정 못 받는 게 퍼센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음식처럼 하루에 막 30개, 100개가 팔리는 게 아니고 하루에 1개가 팔리기 힘든 게 컴퓨터라고. 7,000원짜리 칼국수 집이 생기면은 새 집 생겼네 하면서 가족들하고 가서 들어가서 사 먹지. 네. 사 먹고 맛있네 하면 다음에 또 올 다음에 거고 또. 맛없네 하면 뭐 다음에 오지 말지 뭐 우리 세 식구
내 식구 해도 뭐 3만 원인데 네. 에이 뭐다 배는 채웠잖아. 근데 컴퓨터 사놓고 몇 년을 AS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손님들 입장에서 새 컴퓨터 가게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삼성 디지털 프라자도 아니고 LG 베스트샵도 아니고 네. 덜컥 들어가서 이 가게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이 되면은 CPU가 세대가 다 바뀌기 때문에 네. 케이스 위주로 좀 갖고 있다가 네. 계속 말리고 싶은 상황인데 말리지 마라고 하니까 상관없어요. 한 달 관리비 유지비가 얼마가 들죠?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지 80만 원 아니지. 실제 지출되는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더 많을 건데 가게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 1,000만 원. 1,000만 원 이자도 생각해야지. 가게 보증금 이자 하물며 저는 집 전세금 이자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네. 다 포함을 시켜놨고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손님들 간식값, 그다음에 뭐 노란우산 대출 이자, 나의 밥값까지 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정말 비용이 나오고 그게 맞춰서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기업들이 있잖아. 네. 흑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비용을 줄여서 계산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최대한의 모든 걸 비용으로 네.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 원칙 있죠? 문 열고 닫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 하고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 안 할 수가 있나? 근데 거짓말 안 하는 거.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 재무팀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돈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면 안 돼요. 내 돈과 다른 사람의 돈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간혹 있잖아. 다른 사람의 돈을 지 돈으로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컴퓨터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어떤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수리했는데 부품이 중고로 박혀있더라, 싼 걸로 박혀있더라. 네. 저도 처음에는 안 믿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를 수리하는 그 특정 일부 사람들이 손님들이 비싼 부품이 들어있잖아. 그런데 컴퓨터를 갖고 온 사람이 막 노인분이야. 잘 모르는 것 같으면은 이거를 그냥 보내주면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어차피 이 할아버지는 5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으나 1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으나 쓰는데 지장은 없어. 그러니까 뭐 전기세도 많이 먹는데 내가 빼주고 싼 건 넣지. 어차피 모를 거야. 이 할아버지 노인네가 뭘 알겠어. 하면서 이걸 바꿔치기를 안 하면은 막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품도 있잖아. 뭐 해놨고 계약서하고 다르게 계약서 애매하게 쓰기도 하지. 만 원짜리 싼 거를 굳이 5천 원짜리 큰 돈이 남느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몇천 원을 하지 않으면은 또 장사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손님들한테 있잖아. 막 과한 친절이라거나 할까?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친 친절.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사장이 너무 지나친 친절을 보여주면은 일부 손님들은 그 친절에 대해서 더 많은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직함과 딱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친절 그까지 제공하고 거기에 손님이 오케이 하면은 하는데 골드라인, 실버라인 이런 거는 다 아시죠? 아니요. 네. 그런 용어는 못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스페이스홀에서 진열을 할 때, 네. 자, 요 높이도 재세요. 네. 요 높이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나름 규칙이 있어서 된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네. 요 밑에 있는 물건은 창고 공간이에요. 사실은 버려지는 거. 여기서부터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여기가 네. 골드라인이라고 생각. 편의점에서는 더 좁아요. 편의점에서는 요만큼인데, 우리는 요렇게 잡고, 여기는 실버라인.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거는 15도. 눈에서 15도에다가 주력 상품, 예쁜 것들을 넣고, 나머지 15도에서는 실버. 그러니까 편의점에 갔을 때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포카칩이나 새우깡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죠? 이 높이에서 눈높이. 아닙니다. 코카콜라가 어디에 진열되어 있죠? 코카콜라는 원칙적으로 유통에서는 여기나 여기에 진열돼야 돼요. 코카콜라는 사람들이 찾아 먹는 거거든. 그리고 코카콜라는 마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잘 안 보여도 되는 이런 쪽에 넣는 거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다음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소래눈, 맥콜 마진 많은 거 있지. 요런 것들이 있어. 사람들이 급하면 눈에 보이는 걸 찾기 때문에 그런 게 원래 있는 게는 맞아요. 근데 컴퓨터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허리 아래쪽에는 그냥 창고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게 지저분한 걸 잘 집어 넣으시면 될 거예요. 컴퓨터 케이스도 아마 앵글을 요 정도짜리를 한 개 짜면은 지금 우리 신입 사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케이스로 놓으면 다른 창고가 없어질 거예요. 최소한 한 2줄 정도만 밑에 받는 창고 공간으로 포기를 하시고 지금 한 10개 정도 지금 7줄씩 들어가거든요. 한 5개 정도 해갖고 요 정도 사이즈 나중에 끝나고 길이 재가지고 가구 같은 경우도 굳이 가구가 작업대가 들어와 있나요?
이 작업대 이름이 테이블로 예상은 맞아요. 맞아. 이게 포밍 테이블이에요. 네네. 포밍 테이블이 최고 튼튼해요. 네. 160짜리예요. 그냥 제 장사의 원칙이에요. 사장님 네. 의자는 게이밍 의자 놓으면 안 돼요. 아, 네. 네, 게이밍 의자 놓으면은 안 좋아 보이죠? 네네. 모니터 각도가 삐뚤어져 있죠, 그죠? 네네. 왜 이리 돼 있죠? 고객들. 손님들 저기 보기 좋아라고 상담할 때 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냥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별거 아니야. 가게에서 혼자 있을 때 심심하잖아요, 그죠? 문에서 최고 가까운 데 위치하고 앉아 있으라 이렇게 앞에 네. 컴퓨터 놔두고 그때 핸드폰을 하지 말고 차라리 컴퓨터를 하세요. 네. 직원이나 사장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노는 것처럼 보이거든. 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컴퓨터로 핸드폰 하지 말고 컴퓨터로 갖고 놀도록 하세요.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도 놓을 거라고 그랬죠. 네. 원래는 키보드 마우스를 우리도 여기에 세워놨었어요. 원래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제 저는 뭐 쪼매나게 타건샵 흉내를 내느라고 저렇게 한 거고, 원래는 이렇게 세워놓고 키보드 마우스도 종류를 한 최소한 4-5가지 이상씩은. 근데 이제 매장의 면적상 거기 지하에 창고 같은 게 있나요? 케이스 재고가 그럼 최고 문제는 케이스 재고를 어디에 보관하려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너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건물에 주차장이 있죠. 네. 건물 그 사장님들은 차를 할 수가 있죠. 네네. 그 50만 원짜리 완전히 폐차 직전에 본고 있죠. 네. 본거를 사놓고 그냥 주차장에 넣어놓고 거기다 창고로 쓰기로 했죠. 뭐 애매하긴 한데 사실 뭐 주차 공간이 얘한테 할애가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제가 대- 차량이 없어서. 차가 없어요? 네. 차가 아예 없어요? 차에 없어요. 운전면허가 아니, 운전면허 있는데 차는 레이 정도 해가지고. 그치 레이 괜찮다. 네, 지금 레이. 오히려 창고비보다 그게 싸게 들 수도. 이게 뭐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편법이라고. 지금은 장사를 이야기를 네네. 하는 거니까. 네.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장사를 이야기를 네네.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가게에는 항상 백색 소음을 조금 틀어놓으세요. 텔레비를 다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혼자 있을 때도 조금 그 하고 손님이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할 거예요. 놓을 생각이었나요? 네, 모니터 이거 TV 그 신청을 안 했고요. 모니터 해가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나 이런 거 넷플릭스 그냥 같은 거 그냥 네. 틀어놓고. 창문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마세요. 창문에도 정 붙이고 싶으면 허리 아래쪽으로만, 요 위쪽은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썬팅도 하지 말고. 네. 들어오는 사람이 문을 밖에서도 다 보이고 들어오게 해놔야지. 뭐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다가 창문에다 덕지덕지 막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최악이에요. 제가 절대. 퇴근할 때 그 조명이 어떻게 되죠? 간판만 그냥 켜놓으면. No. 간판만 켜놓으면 안 되고, 캡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할 때 요런 거를 다세요. 전기세는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네. 요런 거 있죠? 이거는 켜놓지 말고 요런 것들을 한 서너 개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켜놓으세요. 왜 저렇게 해놔야 되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방법? 그렇지, 방범.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밝으면은 도둑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컴퓨터 가게는 또 어째 고가품들이 많기 때문에 옆 바로 옆에 또 검은 방이 있다면. 네. 물론 검은 빵 옆은 잘 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밝게 해놓는 게. 네. 그래 지나가다가도 이게 컴퓨터 가게 있구나라고. 형광등을 켜고 퇴근하지 마세요. 네. 아니면 내 컴퓨터 가게 이름 아까 소나무 컴퓨터라고 했나? 네. 그거를 켜놓고 퇴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뭐 예쁘기도 예쁘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CPU는 지금 넣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CPU가 곧 그게 있기 때문에 내일 조명 같은 거 하나 깔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다보라고 하는데 다보 같은 것도 해놓으면 벽이 좀 깔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CPU 종류만 해도 최소 하나씩 갖고 있으면 하기 참 힘들 거예요. 용산까지 안 가고 인터넷으로 안 시키고 동네 컴퓨터 가게 오는 이유가 점심때 주문해가지고 오후에 받으려고 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픽카드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원래 그 이유인데, 가까워서 동네 컴퓨터 가게 왔는데 이틀 잡고 하면은 2-3일 걸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네라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2-3일이면 인터넷에서 시키는 거랑 똑같네? 그게를 커버를 하려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음식점만큼은 아니지만 컴퓨터도 재고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항상 수시로 신상품 소식을 듣고 일단 오픈을 하고 네. 네네. 2달 정도 장사를 해보고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괜찮겠다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장부 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장부하고 현재 재고를 네. 저한테 사진하고 다 찍어서 갖고 와 보세요. 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제가 케이스하고 파워 정도는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네. 업체를 연결시키고 초동 그렇게 해드리면 아마 케이스하고 파워에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쪽들도 연결을 시켜줘. 디마켓에서 다나와에서
쿠팡하고 팀원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네. 요즘 같은 손에다가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는 판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적자가 생길 수밖에 네.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건비가 많이 인정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남았으니까 오픈해 보시고 명함을 하나 주고 가세요. 명함이 네. 내 폰이에요? 가격폰 아, 아니에요? 네. 인테리어가 언제 끝나죠? 5월 중순, 그러니까 20일 전후로 해서 인테리어 다 끝나면은 사진을 좀 보내세요. 아,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네네. 문자를 좀 남겨보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